쥐뽀 시험 리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신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기계공학도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바로 공존행동 기계기사와 일반 기계기사 둘 중 무엇을 취득해야 하는가입니다. 두 가지 자격증을 전공 분야, 대상 장비, 직무, 진로 등 총 9가지 항목으로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자격증은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징만 안다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전공 분야와 대상 장비입니다. 공존행동 기계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은 물, 공기, 냉매의 열교환에 관한 것입니다. 공조기는 물과 공기 간의 열교환을, 냉동기는 냉매와 물 간의 열교환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체역학과 기계연력학이 베이스 과목이며 해당 장비들의 공기 조화 선도, 냉동 사이클에 대한 설계와 해석이 시험 내용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일반 기계기사에서 다루는 장비는 동력 전달 장치, 기어박스, 나사 등의 일반 기계 요소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치들에 가해지는 전달력, 응력 등을 구하고 KS 기계 제도 규격에 맞게 값을 정하여 모델링하는 것이 주 시험 내용입니다. 때문에 재료역학, 기계 요소 설계, 2D, 3D CAD와 같은 과목들이 메인 베이스입니다. 그 다음은 직무와 진로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공존행동 기계기사가 범용성이 좀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일반 기계기사는 제조업에서 이점을 가지는 반면에 공존행동 기계기사는 제조업 이외에도 건설업, 건축물 관리업에서도 큰 이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직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원하는지가 먼저 결정하신 후에 산업군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존행동 기계기사는 여러 직무에서 이점을 볼 수 있지만 산업군마다 직무가 달라집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물산, 현대건설과 같은 종합건설업에서도 공존행동 기계기사가 사용됩니다. 다만 플랜트 사업부보다는 건축사업부나 하이테크 산업부에서 이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화공 플랜트, 발전 플랜트 같은 시설물보다는 반도체나 바이오 공장과 같이 클린룸을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시설물들의 공존행동 설비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플랜트 사업부에는 설계 부서가 존재하며 신입 채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건축, 하이테크 사업부에는 설계 부서가 매우 작거나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 설계 직무로 신입 채용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종합건설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은 현장 관리 직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설계사무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종합건설사들은 공존행동 설비 설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설계사무소에 외주를 줍니다. 설계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직무는 설계 직무인데 이것에 대해 살짝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설계란 기계과학과 수업에서 하는 제품 3D, 2D 모델링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설계란 공존행동 설비 설계를 말하며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발열량, 건축물 크기, 온습도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공조기, 냉동기 등의 용량 등을 결정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덕트나 배관 연결 등을 2D 평면도로 도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메이저 설계 사무소로는 현대종합설계, 사무종합건축사 사무소 등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제조업과 건축물입니다. 모든 제조업과 건축물에는 냉동기, 보일러, 펌프, 배관 등의 공존행동 설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바이오, 식품 산업에는 클린룸이 있다 보니 공존행동 설비들이 많아 설비 관리가 좀 더 중요한 산업군입니다. 실제로 채용 공고들을 보면은 저 산업군들 중에서 설비 관리 직무 채용 규모가 높습니다. 그만큼 일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공존행동 설비와 관련된 일을 생각하신다면은 반도체, 바이오, 식품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것이 커리어에 매우 큰 도움이 되며 대학교나 백화점도 꽤나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컨 냉동기 제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어컨은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에어컨 등이 있으며 냉동기는 LG전자 이외에도 트레인, 미쓰비시, 요크 같은 외국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유일하게 R&D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냉동 사이클 COP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 기계기사는 기구 설계 부서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요 시험 내용이 제품의 모델링과 설계이기 때문에 기구 설계 직무에서 큰 강점을 지닙니다.
다만 설계에 대해 알면 제조부서에서 일할 때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니 생산기술과 같은 직무에서도 적지만 조금은 이점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제조업에는 기구 설계 팀이 있습니다. 베어링이나 나사 등의 기계 부품 제조회사를 포함하여 가구나 침대 등을 제조하는 가구업체에서도 기계과학과의 많은 분들이 설계를 맡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로는 모든 기계 제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업과 공무원 가점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두 자격 모두 동일한 가점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 선임 자격 유무. 법적 선임 자격이란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관리자 몇 명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는 국가에서 정한 법을 말합니다. 때문에 기업에 관련 법적 선임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두 자격증 모두 선임 자격을 지니긴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공존행동 기계기사가 그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시험 난이도입니다. 이건 개개인마다 정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게 공존행동 기계기사는 실기시험이 필답시험 하나이지만 일반 기계기사는 필답시험과 모델링 실기시험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기계기사가 좀 더 어렵지 않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5개년 평균 합격률을 보니 공존행동 기계기사는 35%, 일반 기계기사는 42%입니다. 참고로 실기 기준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원자 수가 일반 기계기사가 공존행동 기계기사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이런 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존행동 기계기사의 장점과 일반 기계기사의 단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존행동 기계기사는 확실히 노후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건축물에는 공조, 냉동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며 그 건물주는 법적 선임 자격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건물 관리자를 채용할 때 공존행동 분야 자격증이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는 곳이 대부분이며 제조업 설비 분야에서 일하시던 많은 분들이 정년이 넘게 되면은 일반 건축물 시설관리원으로 들어가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공존행동 기계기사는 직무와 자격증의 내용이 부합된다면 가점이 매우 큰 편이지만 일반 기계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용 공고들만 봐도 공존행동 기계기사는 필수 요건으로 들어간 채용 공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 기계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마 법적 선임과 관련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설비 분야가 기구 설계에 비해서 채용에 합격하기가 수월합니다. 설비 분야의 모집 인원과 채용 공고가 많은 편이며 현장과 관련된 부서라서 그런지 학벌도 기구 설계 직무에 비해 확실히 낮은 편입니다. 네 번째,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인 것 같습니다. 기구 설계 직무를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주변 친구들이나 동기들을 보면은 업무 시간이 굉장히 길고 프로젝트 시작과 생산 모든 부분에 걸친 업무이다 보니 스트레스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제품의 변화에 따라 업무를 포함하여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에 비해 공존행동 분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도 그것이 적을 것입니다. 또한 제조를 서포트해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24시간 가동되더라도 설비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번에는 공존행동 기계기사의 단점과 일반 기계기사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 공존행동 산업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문화가 보수적인 곳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의 주 사업 부서가 아니라 지원이 적고 현장이나 건설 공사와 관련된 업무가 많아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많고 팀 문화가 보수적인 편입니다. 두 번째, 기구 설계 분야는 대부분이 대졸만을 채용하지만 공존행동 분야는 종합건설업체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고졸, 전문대졸 채용이 더 많은 편입니다. 저는 대졸 기준이기 때문에 단점으로 넣었지만 고졸, 전문대졸이신 분들께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존행동 기계기사는 공기업 필기시험에 도움이 안 됩니다. 몇몇 대학교 설비팀 채용을 제외하고는 100곳 중 99곳이 일반 기계기사 시험에서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을 생각하신다면 일반 기계기사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주요 사업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공존행동 분야는 건설업에서는 건축팀의 보조 역할을, 제조산업에서는 제조사업부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회사의 중심에 있다는 등의 자부심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무실 온도를 높여달라, 화장실 물 안 나오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등의 각종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도 하며 이러한 점에서 자괴감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구설계부서는 제품의 생산의 시작부터 끝 모든 부분에 걸치며 회사에서 인정받는 부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공준행동 기계기사와 일반 기계기사를 여러 방면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은 전기기사 취득 후기와 진로 방향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축복!